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복주머니 특강 진도를 좀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있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자, 여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내용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일단 누구한테 받는다? 그쵸? 본서한테 받습니다. 본서한테. 요거는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죠. 아, 본서한테 동의를 받는구나. 그럼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뭐냐? 이거예요. 건물주가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건물에다가.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소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서한테 또 동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본서 입장에서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 yes, 5일. 특급이면 10일. 특급은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no, 안 된다. 보완 4일. 그리고 만일 이 동의를요, 내가 취소하고 싶어요. 요건 7일이네. 그죠? 내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7일이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 먼저 보시고요. 그럼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결국 내가 어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그 이외에 소방에 관련된 법을, 적법 여부를 봐주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거 나오죠. 요거 무조건 암기. 맨날 나오지. 여기 대통령령에 가보면 연면적 400짜리. 그죠? 연면적은 이제 바닥 면적 다 합친 면적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 노수는 200, 그죠? 정장은 300. 1, 2, 3, 4라 그랬죠. 1, 2, 3, 4. 제일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 노숙자가 뭐를 입고 갔다? 정장을 입고 갔다. 1, 2, 3, 4. 그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6층 이상 건물, 그리고 차고 주차장은 무조건 2라 그랬어요. 2. 그래서 바닥 면적 200. 그죠? 그리고 기계 주차 시설이 있을 때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리고 항탑 있다 그랬죠. 항탑.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 150, 공연장 100. 지모바 1501.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 1501. 그죠? 이거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모바 1501. 자, 그리고 의원, 조산원, 뭐 산후조리원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다. 근데 일단은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그 다음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제외 대상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고.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해줘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진이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딱 3개. 옥내, SP, 물분무, 등. 요거 물분무 등입니다. 등. 물분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3개니까 사지선다로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옥수물. 다음, 자, 성능이주 설계. 자, 요거는 내가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 뭐를 할 때요? 신축할 때. 법적인 대상, 법적인 요건도 만족을 하지만 이런 거 있죠. 그 건물의 용도,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그 건물에 맞는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다. 둘 이상. 됐습니까? 자, 근데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0만. 근데 아파트 등은 항상 제외해요. 그래서 아파트 등 기준이 여기 따로 나와 있죠. 50층에 200m. 층고가 4m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층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지하층 제외입니다. 아파트 등은. 근데 30층에 여긴 지하 포함이죠. 120m. 그죠? 그리고 3만. 철공이 3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20만. 그리고 철도나 공항은 3만.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영화 상영관 스크린 수가 10개. 자, 창고인데 1, 2, 3. 1, 2, 3. 창고는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10만.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이고 바닥 면적이 3만. 그쵸? 그리고 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수저 터널이나 길이가 5,000m 이상인 터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죠? 자, 근데 얘는 제외입니다. 얘는 일반 소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필요가 없고, 대표적으로 이 단독주택.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나 또는 막 연립주택 막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에는 이 두 개가 들어간대. 의무 설치입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자, 여기가 양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소방시설 있죠? 우리 소방시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소방시설들을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래서 내가 건물의 뭐 용도, 규모, 수용인원, 이런 것들에 맞게 이 건물에는 뭐 SP를 설치할지, 옥내소화전을 설치할지, 옥외소화전을 설치할지, 제연설비를 설치할지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거를 다 보면 좋은데 다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제가 다 넣어놨지만 다 넣어놓은 이유는 또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깊게. 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가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기출에 나왔던 것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외워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33, 연면적이 33제곱 이상인,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대요? 건물에 이제 설치할 수 있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간이소화연구는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설치하지 말아라. 전체 설치를 해야 되는 개수 중에 2분의 1 초과해서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하지 말아라. 그죠? 근데 어디는 제외다? 뭐 노유자 시설은 제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짝 메모해 두셔도 좋고요.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는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층 주방에. 생각보다 옥내소화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옥내소화전은 요 연면적 기준 정도 체크하십시오. 연면적 기준 정도. 아셨죠? 연면적 기준 정도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옥내소화전 기준 중에 제가 꼭 뭐 보라 그랬어요. 요거. 꼭 보십시오. 터널. 터널 기준은 항상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소방시설 마찬가지 터널 기준 꼭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문종은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제외되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용인원 100명, 그죠? 그리고 요 영화 상영관 기준, 특히 영화 상영관 기준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밑에 가보면 판운창 나와요. 판운창. 근데 요 창고가 물류터미널만 해당합니다. 물류터미널. 나머지 창고는 다른 데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판운창은 요거 꼭 보십시오. 5,000에 500. 그리고 요거. 만일 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는 수용 인원이 없죠?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층 이상일 때 요것도 기출에 잘 나오죠. 전층. 이런 것들 보시고요. 됐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가보면 요 연면적 기준이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스프링클러는요,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복기가, 그리고 지하가가 연면적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1000, 5000입니다. 그리고 여긴 터널 기준 없어요. 터널 기준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 SP. 간이 SP는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근생. 요 정도. 근생은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세 개 다. 그리고 합숙소인데 연면적 100일 때 전층. 네. 그리고 요 병원 정도 보실래요? 병원?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의료시설에.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복합건축물. 체크 정도. 체크하시고, 암기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요 별표가 한 문제?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기출 문제만 외우고 가시라고. 요거에 대한 물분무 등. 물분무 등은 제가 봤을 때 요런 거 요거 요 800이랑 200 정도 연면적 기준과 바닥 면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정 경복이 잘 안 나오고 오른쪽에 가보면 비경은 잘 나와요. 네. 비경. 요건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터널 기준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 연면적 400, 지무바 1501 여기도 나오네요. 지무바 1501 그리고 터널 500m 50명. 터널은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비방 누경 넘어가고요. 자 밑에 자탐. 자탐이 기사 라인에서 잘 나오죠. 산업기사나 기사 라인에서. 자탐하고 SP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경보 설비의 가장 큰 거. 그리고 아까 소화 설비의 가장 큰 거.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아파트 등 기숙사, 숙박시설이나 6층 이상인 건물에는 전층에 자탐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위 위장복, 근의 위장복 600 전층. 자 여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 갔을 때 교수, 그죠? 동, 분,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교정 및 군사, 뭐 묘, 요런 애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수, 동묘분, 교수, 동묘분, 뭐 군사까지 보면 좋고, 여기가 2000, 나머진 다 1000이다. 이거 외에, 근위 위장복이나 교수, 동묘분군, 요거 외에는 다 1000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터널, 무조건 암기. 터널은 무조건 암기예요. 아셨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연면적 기준이에요. 연면적 기준. 자, 속보 설비 잘 안 나오고요. 네. 당연히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자고요. 자, 단경,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기. 바닥 면적, 연면적이 작은 곳만 설치할 수 있다. 유치원. 요런데,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000짜리 교수가 있고요. 교수. 합숙소 또는 기숙사지만 교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400유치 남아있고 수련시설인데 자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이런 거보단 요 위에 있는 숫자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감시 시설은 지하구에 설치한답니다. 지하구. 자 피난기구. 피난기구는 모든 층에 설치하지만 요런 데는 제외래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뛰어내려도 죽지 않잖아요. 그죠? 2층 층고가 높으면 뭐 위험할 수 있지만 그죠? 11층 이상은 여기다 왕관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 근데 왕관기가요 한 3, 4층에서만 타고 내려와도 무서워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 내려가요. 생각보다 무섭다니까요. 그 벽 타고 내려가는 게. 그 3m씩이면 여러분들 3층이면 10m 아닙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11층 이상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좀 정리를 잘 하셔라. 인명구조기구는. 이거 잘 나온다. 요즘. 그래서 방방인공. 인공 다 설치하는 곳. 지하층 포함 7층. 호텔. 그죠? 그리고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가 빠지죠. 이때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병원. 그래서 7호 5병. 5병. 그죠? 5병이고, 공기호흡기 100명 영화상영관. 공기호흡기. 대규모 점포나 지하역사, 지하상가, CO2. 근데 호스리를 제외. 이거 잘 나오죠. 그죠? 공기호흡기가 요즘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상영관 나오면 대부분 거의 다 수용인원 기준이 100명이에요. 영화상영관. 아셨죠? 그러니까 영화상영관 나오면 100명 수용인원 기준이 아니다. 그럼 틀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것도 포인트로 잡고 가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비상조명 등에 가보면 요거. 터널. 네.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얘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공기호흡기요. 그죠? 유사합니다. 유사.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제어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찝찝하시면 요 맨 위에 요 정도 보시고 지하가 체크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터널에 무조건 설치한대. 터널. 됐죠?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연송은 터널 정도. 그죠? 자, 연살은 예전에 이게 조금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체크하십시오. 연결 살수. 자, 비콘, 터널. 무선통신도 터널 정도.
터널 정도. 됐죠? 자, 연방은 지하구. 근데 모든 지하구가 아니고 전력이나 통신선이 설치된 지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별표 자체가 학생들이 되게 버거워하는데, 저는 최소 요 정도, 어차피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소 요 정도만 정리를 해가셔도 저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십시오. 저 믿으시고. 지금 이거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저거 보다가 지쳐요. 공부하다가. 지칩니다. 지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특례가 나와요. 특례. 자, 내가 만일 건물을 이거 했대요. 그냥 다시 지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사를 했다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했다거나,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2002년에, 예를 들어 2002년은 너무 갔죠? 네, 2012년에 지은 건물인데 내가 2024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때 스프링클러법이랑 이때 스프링클러법.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얘를 적용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2024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전의 법 그냥 그대로 쓰면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강화 전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강화 전의 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꼭 강화된 기준을,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설비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소경탐속피, 소경탐속피. 얘네들은 법이 바뀐 기준대로 무조건 계속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설비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소화기 있죠. 소화기. 원래 기준 건물에는 10개를 설치하는 게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개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항상 법을 체크하고 10개만 더 어떻게 하면 돼요?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쉽게 어떻게 보면 강화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설비들. 그런 애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소경, 탐속피 이렇게 5가지.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하구나 공동구, 근데 전력이나 통신사업용만 해당한대요. 자, 지하구나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을 꼭 뭐로 해주래요? 강화된 법으로 적용을 시켜주래. 꼭.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 전체 답니다. 즉 지하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무조건 강화된 법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공동구도 마찬가지. 소자 탐통 유방, 소자 탐통 유방.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노유자와 의료 나와 있죠. 의료. 그죠? 자, 노유자는 간탐단. 뭐라고 여러분들? 간탐단. 그리고 의료시설은 스간탐속. 자, 요런 애들이 뭘로 들어가야 된다? 강화된 법으로 들어가야 돼. 강화된 법.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간탐속, 간탐단, 이렇게. 얘는 노유자, 의료,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다 있죠. 됐습니까? 요 정도 그냥 살짝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잘 따서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사한 소방시설의 면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내가 만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어디요? 스프링클러. 여기 보십시오. SP. SP 설치하는 곳에 얘를 설치하면 얘가 면제가 되는 거죠. 물분무 등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오른쪽 게 들어가면 얘가 면제. 얘가 면제. 얘가 면제. 그죠? 얘가 면제. 얘가 면제. 이렇게 면제되는 설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설비를 설치하면 굳이 왼쪽에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SP는 대표적인 게 요거. 물분무 등은 대표적인 게 요거. 그러니까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근데 물분무 등 같은 경우는 차고주차장의 SP 설비, 차고주차장이라고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스나 연방, 간스나 연방. 여기는 스물미. 이게 3개이기 때문에 스물미. 그리고 여기 비경이나 단감은 지금 가보니까 자탐. 서로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있을 때 얘를 설치하는 대신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훨씬 좋은 설비거든요. 그리고 B경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 B방은 자탐 정도, 그죠? 연살은 스간물미. 그러니까 법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야. 비상조명 등 등끼리만, 그죠? 뭐 누전경보기나 아크나 지락 이런 애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넣는 거야. 기출에 나오는 거 위주로. 아셨죠? 네. 저 믿고 요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이제 특례 또 나오는데, 증축, 용도 변경, 그죠? 여러분, 증축은 뭐예요? 건물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증축하는 거죠. 요게 12년 건물이고 요게 24년에 증축을 한대요, 지금.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부분을 증축하는 당시의 법에 맞춰서 다 소방시설을 바꿔줘야 돼. 원래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체의 증축 당시 법을 적용을 하는데, 다만 아래에 해당을 할 때는 기존 부분은 기존법을 적용하면 된대요. 여기는 과거법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눠주면 돼, 완벽하게. 증축되는 부분과 기존 부분을 완벽하게 구획만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은 어차피 강화된 법으로 해야 되고, 현재 법으로, 여긴 예전 법으로 가도 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내화 구조로 된 벽과 바닥으로 구해가는 경우, 즉 불이 나더라도 이쪽에 영향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내화 구조의 벽 바닥이 아니고 이런 걸로 구획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 등 연면적이 33제곱 이하인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캐노피 정도만 증축하는 경우, 그죠? 캐노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캐노피는 그냥 간이 지붕입니다. 간이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되는 부분에는 용도 변경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도 변경이라는 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용도 변경을 하고 싶대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뭐 식당으로 쓰던 곳을 내가 학원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보통 여기 있죠, 여기를 당시법을 적용을 해라. 지금 24년에 용도 변경할 거면 그 24년 법을 적용을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해당하면 그냥 전체를 요 건물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맞춰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진대. 오히려 안전해지는 거죠.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진대요. 가연물의 양이 어떻게 된답니까? 줄어든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재가 오히려 어떻게 될 경우, 위험이 줄어드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용도 변경 전에 법을 적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얘는 아예 면제. 그래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곳, 대표적인 게 석불, 그죠? 이런데 석불, 옥외나 연살. 근데 어차피 연살은 무조건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얘만 보시면 되겠지. 옥외소화전. 연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 살수는. 그리고 적용하기 어려운 곳 가보면 펄프, 음료, 정수, 목어, 정수, 목, 농축,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수, 목, 이 정도. 이때는 뭐가 된다? 자상연. 근데 어차피 살은 제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상. 펄프나 음료는 스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수용도, 원자력 요런 말 들어가면 송살인데, 여기 갔을 때 송 정도만 보시면 되겠지. 어차피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X표 치는 게 외우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제조소 등이 있는 사무실인데 옥내, 용수, 내용, 송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기 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 말은. 꼭 정리를 해 주셔라. 됐죠, 여러분들? 네. 전 여러분들 믿으니까 다 공부를 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정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래요.
그래서 아까 별표 4에 걔가 나와 있던 거야. SP를 어디에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은 어디에 설치하고 거기 가보면 다 규모, 용도, 수용인원, 층수 이런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는요? 청장은 화재 위험 특성 변화사항이나 건축 환경 이런 것들을 최신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에 몇 해? 3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하랍니다. 3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용인원 기준 나와 있습니다. 수용인원 기준. 자, 여기 가보면 숙박시설. 그죠? 요거 제가 계산으로 나온다 그랬죠. 숙박시설 수용인원을 구하고 싶으면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에, 요거 잘 보십시오. 종사자 수. 침대 수. 2인용이면 2명. 그죠? 그리고 침대가 없는 이래요. 침대가 없는, 침대가 있는. 그럼 여긴 종사자 수에. 자, 여긴 어떻게 한다? 바닥 합계를 3으로 나눠주는 거죠. 해서 계산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숫자 더해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강교상실휴. 그러니까 여기는 숙박시설 외의 거. 강교상실휴가 나오는데 이거 다 학교에 있는 시설이다. 학원이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그죠? 1.9로 나눠준다. 바닥을. 강문운종 여기다 4.6으로 나눠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밖은 무조건 3. 3. 결국 이 나눠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숫자가 4.5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4명으로 본대. 4명. 왜냐면 밑에 가보면 반올림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4.5면 5명. 그죠? 반올림한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바닥 면적 합계 얘네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됐고요. 다음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이죠. 임시소방시설은 뭐가 쉬워야 된다? 설치도 쉬워야 되고 철거도 쉬워야 돼요. 공사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 시작했을 때 쉽게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쉬운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건축물을 이거할 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할 때 또는 대수선, 설비를 설치할 때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이런 걸 할 때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한대요.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해줘라. 그럼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한답니다. 폭발성 물질, 가스, 그죠? 위험한 물질, 가스, 불꽃, 화기, 열, 그죠? 부유분진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작업들을 할 땐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를 하는데 그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하셨죠? 7개 나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모든 공사장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600, 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일 때 설치하는 거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얘 간이소화장치 기준이 일반 옥내소화전 기준하고 똑같아요. 연면적 3000, 지무바 600,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600. 비상경보장치는 우리가 소방시설의 비상경보 설비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죠. 지하층, 무창층 150. 그리고 간이소화장치는 안에 옥내소화전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대요. 비상경보장치는 비상방송 설비나 자탐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대요. 간이피난유도선은요.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 등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이런 설치 대상 그리고 종류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 내용연수라는 건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몇 년? 10년이라고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거 10년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여기 얘는 청에 설치하고 얘는 어디에 설치해요? 시도. 그죠? 그래서 각각 근데 이거
뭐요? 얘가 뭐예요? 심의사항. 심의사항. 근데 이 중에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외우실 거면 이것만 외우세요. 공사 하자 판단 기준, 심의. 시설 하자 판단 기준, 심의.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한다라는 거.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설시감 하자. 연면적 10만 미만일 때 설시감 하자. 요걸 지방에서 한다라는 거. 위에 건 중앙에서 한다라는 거. 이렇게 4개만 외우고 가시잖아? 그럼 기출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근데 보통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을 넣어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기출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방염이 나옵니다. 네, 방염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방염이랑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 점검, 그리고 관리사, 관리업, 형식 승인 이런 것들은 뒤에 갔을 때 뭐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예방법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설법 내용과 예방법 이제 이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는데 불편함 있거나 이러면 아래에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이게 자세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가 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면 그냥 학습 자료를 제가 배포한 거고 가장 간단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뭐라 그러죠? 이 정도 보셔라. 왜냐면 이게 정규반 수업처럼 막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한다기보다 시험 전까지 이 정도는 보셔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중에 이제 갔을 때 또 이제 문제풀이 특강이나 이런 걸 또 제가 유튜브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요거 특강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